체리를 따고 있습니다. 색깔이 더 많이 좋아졌네요. 이틀 전에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무 위에서 이렇게 따고 있어요. 이제 6번째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제 검붉은색으로 이제 색깔이 표현이 잘 되죠. 다른 집에도 이렇게 체리나무가 면다리 쪽에 몇 그루 이렇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많이 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달린 것도 있겠죠. 제가 못 본 것도 있겠고. 맛은 글쎄요, 제가 뭐 먹어보면 맛있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드셔봐야 진정한 평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꼭대기 쪽에 올라왔습니다. 꼭대기 쪽에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바구니는 요 밑에 있어요.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놨죠. 오늘 2kg 넘게 좀 따야 돼요. 2kg면 어떻게 달랑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서비스 조금 더 드려야죠. 또 시골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는 그렇잖아요. 100g이면 100g 딱 정확하게 달아서 주잖아요. 근데 시골은 그렇지가 않아요. 체리나무를 좀 번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접목을 좀 해놨어요. 해놨고, 그리고 뿌리에서 이렇게 번식이 되더라고요. 뿌리.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접목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조금 작은 것도 있고 뭐 조금 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 색깔 이쁘죠. 색깔이 참 곱네요.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이제 체리 못 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일 그 정도가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손이 안 잘나가서 이제 사다리 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번째인데 지금 13kg 넘게 땄거든요. 13kg 넘게 땄는데도 지금 이렇게 달렸어요. 저 소리는 사과나무에 약 치는 소리입니다. SS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요즘에는 뭐 영양제도 치고 뭐 탄저병 같은 거 이런 거 방제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체리는 병충해가 없어요. 병충해가
이거 꽃 피고 나서 저 수정되고 나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진딧물약 한 번 딱 친 게 그게 땡이에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농약 잔류 뭐 이런 걱정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그대로 따서 신맛은 거의 없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달콤, 약간 신맛. 그 신맛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달면서 약간 그 참 묘한 맛이 나네요. 한꺼번에 4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가죽이 많이 나오네요. 며칠 전에 그 외과 의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먹어서 좋은 게 있고요. 먹어서 이제 해가 되시는 분들, 이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박, 참외 이런 걸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콩팥을 좋아지게 하려면 체리, 파인애플 뭐 이런 걸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식후에 1시간 후에 체리는 10개, 딸기는 뭐 5개 정도 그렇게 드시면 콩팥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가지 과일도 있어요. 배도 콩팥 살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유난히 보면 그 소변 보시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콩팥이 서서히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의 깊게 메모를 이렇게 제가 이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다 어떻게 가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산 있는 분들, 요산 그런 분들은 과일 드실 때 수박, 참외, 또 뭐였더라? 또 뭐 있었는데 아무튼 하여튼 뭐 칼륨인가 그게 수박하고 참외 이런 게 많이 들어있대요. 물론 생선에도 등푸른 생선에도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산이 이제 많은 분들 그 생선 종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아우 색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니 오늘도 날씨는 더울 것 같아요. 이 주변이 뭐 그냥 산이에요. 산. 여기 자체가 산입니다. 이제 앞으로 체리나무 한 10그루 정도 심어 놓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사과나무도 많이 또 심어놨죠. 뭐 그랬으니까 또 시골에 있으면 뭐 특별하게 이제 농사가 없다면 이 체리나무 이렇게 좀 주변에다가 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여기에 쓸모없는 땅에 체리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토질이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체리가 이렇게 잘 크고 이제 5년생이에요. 5년생 5년생부터 그 3년 전부터 이게 체리가 엄청 달렸어요. 아무튼 고마운 체리. 그리고 이제 뭐 전지 같은 거는 동계 전지는 그냥 이 끝이가 조금 이렇게 마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 끝이만 좀 이렇게 이제 전정해주고 좀 굵은 가지 이제 좀 솎아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겹친 가지 뭐 이런 것만 뭐 특별하게 기술이 없어도 돼요. 이거는 체리는 이 지 맘대로 달려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달리지 여기도 달리지 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달리지 이런 데도 달려요. 이렇게 굵은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이게 신초가 나온 이런데 막 달려요. 그 체리는 참 말 수 없는 그 과일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장은 뭐 그래요. 제가 얼려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녹으면서 입안에 이제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사탕처럼. 그러면 그게 살살 녹으면서 아이스 깨끼 같아요. 아이스 깨끼. 여러분 아이스 깨끼 아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제가 일부러 그 옛날 추억 생각하시라고 아이스 깨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냥 그 아이스 깨끼라고 그래요. 아이스 깨끼.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어떤 정겨운 같은 거 옛날에 그 아이스 깨끼 장사 왔을 때 여러분 뭐 비료 푸대 같은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또 그 사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엿장수 아저씨 이제 오실 때도 그랬고 참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오늘따라 자 여기서 조금만 따면 2kg 넘어요. 여기서 조금만 따면 2kg 넘어요. 가격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가격 같은 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농가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밑에도 이제 이렇게 따고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뭐 체리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주변에는 체리나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 체리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수정이 잘 돼서 그리고 제가 요 앞에 벌을 키우거든요. 벌을 키우기 때문에 토종벌을 여러 통 키워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스스로 자가수정이 된대요. 이거는 그래서 좋고요. 근데 이제 그 구독님들 중에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품종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동생이 사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동생도 모른대요. 어떤 품종인지. 그냥 뭐 얼떨결에 이렇게 사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심었거든요.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이 여기 뿌리에서도 번식이 많이 돼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여기도 지금 번식됐죠. 여기도 번식됐죠. 여기도 또 여기까지.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번식됐죠.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돼요. 접목하면 잘 돼요. 여기 제가 접목을 해놨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며칠 전에 접목했는데 아직 잎이 안 말랐습니다. 이렇게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봄에 하면 잘 돼요. 그래 이렇게 분떡이 해서 올봄에 제가 분떡이 해서 여러 번 심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그 녀석이 지금 체리가 달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또 믿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소나무 농장이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봄에 접목을 해서 올 봄에 이제 캐다 심었어요. 근데 저 녀석보다 알이 조금 더 굵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린 녀석이 체리가 더 크게 달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품종하고 똑같은 품종이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 비닐 테이프 있죠. 여기 보면 미처 그 비닐을 제거를 못한 게 여기 있어요. 파고 들어갔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접목을 했는데 지금 요게 요렇게 달렸어요. 여기 이 가지는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그 톱으로 이제 베어내야 되죠. 여기는 어떻게 달릴지 모르지만 뭐 놔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체리나무는 이렇게 수영을 약간 낮춰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어미 체리보다 더 굵죠. 크고 뭐 조금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4개가 달렸었습니다. 4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 4개 달렸는데 하나는 말랐네요. 요 뒤에. 그래서 내년에는 어리지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달리니까. 그래서 수영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크도록 내버려두고, 요렇게 수영 잡아주고, 요렇게 수영 잡아주고. 수영 잡는 거는 제가 이제 소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소나무도 이렇게, 이거 보고 이제 쌍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키가 이제 2m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소나무에도 요게 접목을 시켜서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요. 소나무도 접목이 이렇게 시키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개월 전에 접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이 소나무도 접목을 시키는데요. 뭐 체리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과나무는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고요. 사과나무, 배나무, 체리나무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감나무 같기도 하고 호두나무, 감나무 같기도 하고, 호두나무도 제가 품종 좋은 걸 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놨죠. 여기 지금 눈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요 눈이 나오죠. 요 촛농으로 요렇게 했고요. 요렇게 쪼개접입니다. 요렇게 2개를 해놨어요. 1개 실패할까 싶어서. 그래 눈이 지금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체리는 또 여러분들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품종을 구하더라도 추위에 강한 거, 병충해 강한 거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 선전만 믿고 막 체리 많이 달리고 맛 좋고 막 이렇게 뭐 종류 같은 어떤 그런 체리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체리도 몇 개 안 달리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많이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체리나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 추위에 강한 품종을 심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번식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자라나죠. 이게 막 나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뭐 어미하고 뭐 같은 품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좋은 품종을 만들려면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어미보다 조금 알이 굵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확실하게 이제 접목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이렇게 뭐 농업 이렇게 뭐 품종 개발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접목을 해서 사과나무도 접목을 안 하면 신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 수백만 그루 이제 뭐 접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농가에 이제 보급을 하고, 체리나무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에는 뭐 좀 이렇게 좋은 품종이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심어두면 괜찮은데, 여기는 해발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